하지만 여기서 로마는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칠리아가 전체가 섬의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그리고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었던 전쟁, 바로 포에니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전쟁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1차 포에니 전쟁은 시칠리아 섬이 주 무대였는데요. 그 현장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로마, 그리고 바다를 통해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지중해 전역으로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북아프리카의 강자 카르타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는 법이죠. 이렇게 점점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두 강대국은 결국 빵 하고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충돌 지점이 바로 지중해의 정 가운데 위치한 섬이라고 알려진 곳, 또는 지중해의 항공모함이라고 불리웠던 바로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칠리아 섬을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인 전쟁이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전 편 영상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이 시칠리아 섬을 두고 양 나라가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메시나 전투에서는 일단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비록 소규모 전투이긴 했지만 카르타고와 또 시칠리아 동쪽의 강자였던 시라쿠사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제 시칠리아의 동부 지역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 더 이상의 전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칠리아 동부 지역을 일단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로마는 이 메시나 전투 승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칠리아의 동부 지역을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더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이 메시나 전투 승리 이후에 오히려 시칠리아의 주둔에 있던 병력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더욱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약간 동부 지역을 안정화시키면서 최소한의 수비 병력만 두고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칠리아의 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카르타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로마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던 나라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탈리아를 통일하면서 갑자기 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시칠리아의 동부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안 될 일이지. 우리 카르타고는 무려 200년 전부터 이 시칠리아 섬을 정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청객에 불과한 저 시골 촌뜨기 로마에게 시칠리아를 빼앗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 카르타고도 대규모 부대를 편성해서 시칠리아로 보내도록 하겠다. 로마를 반드시 몰아내고 시칠리아를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와는 달리 카르타고는 오히려 대규모 용병 부대를 편성해서 시칠리아에 상륙시키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카르타고의 대규모 병력이 시칠리아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로마 역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로마는 원래 시칠리아의 동부 지역을 확보하고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데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르타고가 대규모 병력을 시칠리아에 상륙시킨 이상 우리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시칠리아에 로마의 추가 군단을 파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로마 역시 뒤질세라 시칠리아에 추가적인 4개의 군단을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쪽의 병력은 시칠리아 남쪽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도시 아그리젠토라는 도시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아그리젠토라는 도시는 지금도 고대 그리스인들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서 시칠리아에서도 꽤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로마와 카르타고가 격돌하던 당시인 기원전 260여 년경에는 이 아그리젠토 같은 경우 카르타고의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예요. 카르타고의 대규모 병력이 서부 지역 전진기지를 할 수 있는 아그리젠토에 집결할 수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로마도 빠르게 움직여서 아그리젠토를 먼저 포위하도록 하자. 로마군의 움직임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카르타고의 병력이 아직 아그리젠토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로마는 벌써 먼저 도착해서 아그리젠토를 포위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아그리젠토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훨씬 더 용이했고 카르타고의 수비대 역시 수는 적었지만 굉장히 맹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쉽게 아그리젠토를 함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되자 로마의 집정관 역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그리젠토의 수비가 생각보다 견고하고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단 섣불리 공격하지 말고 도시 전체를 포위해서 저들의 식량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아그리젠토 안에 있는 카르타고의 식량이 고갈될 때까지 기다리는 작전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카르타고 쪽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우리의 중요한 전진 기지를 할 수 있는 아그리젠토를 절대로 로마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원군을 보내서 로마의 포위망을 격파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카르타고의 대규모 지원 병력이 아그리젠토를 포위하고 있던 로마의 병력과 또다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양쪽의 군대가 아그리젠토의 평원 지역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이미 전초전이었던 메시나 전투에서 카르타고의 병력은 해볼만 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로마는 자국 시민병을 위주로 철저하게 훈련하기 때문에 정면 대결이라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하하, 로마의 예상대로 치열한 전투 끝에 강력한 중무장 보병의 힘을 앞세운 로마가 결국 카르타고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카르타고의 지원군은 도망치게 되고 아그리젠토에 남아있던 카르타고의 수비대 역시 식량도 고갈됐고 지원군도 도망쳤기 때문에 결국 야밤을 틈타서 몰래 모두들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카르타고와 로마의 본격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었던 아그리젠토 전투에서 로마는 승리하게 되고 카르타고의 전진기지였던 아그리젠토는 이제 로마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그리젠토 전투 같은 경우는 카르타고의 서부 지역 전진기지를 로마가 직접 빼앗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는 피할 수 없는 본격적인 전쟁 양상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카르타고의 굉장히 중요한 전진기지였던 아그리젠토를 점령한 로마. 원래는 시칠리아의 동부 지역만 확보하는데 만족하려고 했었던 로마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그리젠토는 카르타고의 중요한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곳을 우리가 점령하게 된 이상 이제 시칠리아 전체를 놓고 카르타고와 대결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카르타고와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상태이다. 이 기세를 몰아 단숨에 카르타고가 지배하고 있는 시칠리아의 서부 지역을 쓸어버리도록 하자. 가자! 이렇게 해서 로마는 여세를 몰아 시칠리아에 추가 병력까지 투입하면서 카르타고의 서부 지역을 완벽하게 공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마는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칠리아가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의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실 로마는 이제까지 바다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그런 나라였어요. 애초에 이탈리아 반도의 약간 내륙 쪽에 위치한 도시 국가로 시작을 해서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로마는 언제나 육지 전투만 했었어요. 결국 바다를 주 무대로 했던 고대 그리스인이나 카르타고와는 달리 굉장히 땅을 기반으로 발전했던 형태가 바로 로마였던 것이죠. 시칠리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이렇게 되면 바다를 통해 식량이라든지 병력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엔 해군이 있는 쪽이 유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카르타고는 원래부터 바다에 익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해군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데 우리 로마는 해군은커녕 바다 자체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어쩐다. 결국 로마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로마 자체적으로 해군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것이죠. 때마침 카르타고의 군함이 난파되어 이탈리아의 바닷가에 도착했다. 우리 로마는 이 군함을 완벽하게 해체해서 구조를 파악한 뒤 똑같은 형태로 배를 만들도록 해보자. 건물을 짓거나 도구를 만드는 실력은 우리 로마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로마는 카르타고의 군함을 완벽하게 모방해서 재구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의 세계적인 유적지나 건축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당시 로마의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났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군함을 무려 125척이나 만드는 데 성공한 로마는 이탈리아 남부의 항구 도시인 타렌툼에서 본격적인 해군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곧 카르타고와 로마의 해군이 만나는 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당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스키피오는 해군을 담당하면서 이 로마의 새로운 해군을 이끌고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던 해협인 메시나 해협으로 해군을 진출시키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집정관 스키피오는 시칠리아 북동쪽의 섬들이 모여있는 리피리 제도에서 귀순을 요청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시칠리아의 북동쪽의 섬들은 우리 로마에게도 아주 중요한 곳이다. 그곳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로마 해군이 훨씬 더 시칠리아의 북동쪽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지. 군함 20여 척을 보내
리피리 제도를 서둘러 접수하도록 해라. 하지만 이런 로마 해군의 움직임을 간파한 카르타고 역시 자신들의 해군 병력을 리피리 제도로 신속하게 보내게 되죠. 로마 녀석들은 바다가 뭔지도 모르는 녀석들이다. 해군의 움직임도 어설프기 짝이었군. 우리 카르타고의 해군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자. 카르타고 해군의 움직임은 로마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밤중에 정박해 있던 로마 해군을 빠르게 포위하는 데 성공한 카르타고의 해군은 로마 함대를 향해서 불화살을 퍼붓기 시작하죠. 가뜩이나 바다가 어색하고 무서웠던 로마 함대는 갑자기 밤중에 불화살이 쏟아지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데 바빴습니다. 첫 번째 해전이자 소규모 전투전으로 불릴 수 있는 이 리피리 해전은 결국 카르타고가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투를 통해서 원래 해군 담당이었던 집정관 스키피오마저 카르타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결국 남아있던 로마의 해군은 또 다른 육지 담당이었던 집정관 두일리우스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해군 경험도 없고 육지 담당이었던 두일리우스는 리피리 해전의 패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로마는 바다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다. 정상적인 해전 형태로는 절대로 바다의 민족 카르타고를 이길 수 없을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지. 좋다, 여봐라. 뛰어난 기술자들을 모두 불러오거라. 이렇게 해서 두일리우스는 로마의 기술자들과 함께 까마귀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발명품을 로마의 함대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까마귀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일종의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였는데요. 두일리우스는 이 까마귀를 로마 군함의 앞쪽에 붙어있는 갑판 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발생했을 때 이 높이 서있던 까마귀를 상대 배에 쿵 하고 내려앉히는 것이 바로 두일리우스의 목표였던 것이죠. 우리 로마는 배를 다루는 솜씨가 아직 미숙하다. 기존의 해전 방식은 배를 빠르게 움직여서 배끼리 충돌을 시키거나 아니면 포위를 해서 활을 쏘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 로마군의 주특기는 무엇보다 보병끼리의 싸움, 즉 백병전이라 할 수 있지. 이 까마귀를 이용해서 상대의 배에 다리를 놓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육지 전투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까마귀를 비밀 병기로 활용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두일리우스가 이끄는 로마 해군과 이미 한 번의 승리로 자신만만해져 있는 카르타고의 해군이 시칠리아 북동쪽의 밀레 앞바다에서 두 번째 격돌을 하게 된 것이죠. 로마의 해군이 어설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카르타고의 해군은 두일리우스의 함대를 보자마자 크게 웃기 시작하는데요. 저 괴상한 나무 쪼가리는 뭐야? 아니, 배 갑판에다 저런 괴상한 물체를 설치하면 무게중심이 흔들릴 텐데 가뜩이나 운전도 못하는 로마의 해군들이 저런 괴상한 물체까지 붙이고 우리 카르타고와 제대로 싸울 수나 있겠나? 이렇게 카르타고의 해군은 완전히 방심한 채 두일리우스의 함대와 격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일리우스는 어설픈 로마 함대의 운행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카르타고의 함대와 간격을 좁히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카르타고의 배들이 가까이까지 왔다. 좋다, 제군들 모두 까마귀를 카르타고의 배에 내려라. 위대한 로마의 장병들이여 진격하라. 이 로마가 만든 까마귀는 끝에 갈고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번 상대의 배에 내리게 되면 그 배를 완벽하게 붙잡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결국 상대 카르타고의 배는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 다리를 통해서 로마의 자랑인 중무장 보병이 카르타고의 배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해전을 육지전 양상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로마는 강력하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너무나 당황한 카르타고의 해군들은 서로 뒤엉켜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의 두 번째 해전으로 알려진 이 밀레 해전은 이렇게 로마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춘닥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